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항으로 작용하던 하락 추세선이랑 이전 지지선을 상승 돌파해서 매수에 진입했는데 살짝 돌파하고 다시 아래로 빠져버리는 상황. 하락 추세선과 지지선을 돌파했는데 왜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을까요? 이런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해석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저항을 돌파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거래량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차트의 절반만 보게 됩니다. 거래량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성공한 트레이더 제이던을 소개합니다. Now, in my 8 years of trading experience, I've tried everything. I've tried indicators. I've tried algorithms. I've tried different price patterns. And what I've found is my most success has came from volume price analysis. Reading price and seeing how volume correlates. As you'll see below, in my videos, I always come with receipts. In the last 3 weeks, I've made nearly $40,000 with proof. This has all been done trading price, trading volume, and using solid risk management.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8년차 전업 트레이더 제이든입니다. 그는 6년 동안 매매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거래량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단 2년 만에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회복하며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이든의 거래량을 통한 다양한 분석과 매매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란 특정 시간 동안 체결된 거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거래를 하고 그 기록이 쌓이고 이것이 바로 거래량으로 표시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 이런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제품의 가격도 동일한데 리뷰가 8개 달린 제품과 리뷰가 1200개 달린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리뷰가 1200개인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래량은 마치 제품의 리뷰와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리뷰가 많다고 해서 제품의 품질까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뷰가 적은 제품보다는 훨씬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바로 거래량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도한 수평선을 중심으로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며 하락이 크게 나왔고 다시 수평선을 터치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왜 표기한 두 구간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까요? 수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의미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손절과 매도 진입이 모여지면서 생긴 거래량의 총량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평선으로 상승이 나와 터치한 상황은 밑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이전에 한번 돌파된 지지선이니까 익절을 하고 또 누군가는 매도 진입을 하는 자리이기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부분을 직접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초보자분들 중에 거래량 막대의 색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래량의 색상은 단순히 캔들의 마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거래량도 캔들과 동일한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음봉으로 마감했다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거래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색상이 아닌 거래량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실제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심도가 낮은 구간에서 큰 자금으로 매매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이나 시총이 작은 코인에서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을 보셨을 겁니다. 세력들이 거래가 적은 자리에서 계속 매매를 하면 이런 캔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아 평단가만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한 구간을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자리에서는 큰 자금으로 진입해도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많은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유동성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럼 여기에 거래량 지표를 함께 추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을 우선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요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고점은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돌파하면 크게 상승하고 저점은 지지로 작용하지만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구간에 손절 주문이나 진입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고점과 저점은 모두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은 모두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입니다. 이는 캔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캔들은 이후에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개의 캔들 중 유독 거래량이 크게 나온 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고점과 저점에 수평선을 그려주고 이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고 한 번에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가 이어집니다. 물론 작도한 수평선에서 정확하게 고점이나 저점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을 기준으로 횡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큰 거래량이 나온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상단 수평선에서는 매도 위주로, 하단 수평선에서는 매수 위주로 진입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에서 형성된 고점과 저점의 수평선을 그어 돌파와 이탈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기한 구간을 살펴보시면 수평선을 처음 터치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상승 돌파할 때도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누군가는 익절하고 누군가는 돌파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수평선의 돌파나 이탈 판단은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평선을 하락 돌파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돌파한 캔들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모두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 하락이 나오고 되돌림 반등이 나온 뒤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파나 이탈이 확인된 구간에서는 한 번에 진입하는 방법보다는 캔들이나 거래량을 확인하고 50% 진입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나머지 50%를 분할로 진입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에서의 돌파와 이탈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선은 수평선보다 거짓 돌파가 더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도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돌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저항으로 작용하던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때 첫 캔들에는 거래량이 적게 나왔지만 다음 캔들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며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돌파 판단은 단순 하나의 캔들 거래량이 아닌 2개 정도 확인하셔야 신뢰도를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에서의 이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장대 캔들로 한 번에 이탈하는 움직임도 실전에서 자주 나옵니다.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크게 나와서 추세선 이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큰 하락이 나온 직후라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되돌림 반등을 기다리고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자리에서 다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승 추세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차트 패턴 매매법을 사용할 때도 거래량과 함께 확인하면 패턴을 더 신뢰도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이어가는 플래그 패턴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래그는 말 그대로 깃발이라는 뜻으로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뒤 잠시 횡보를 하다 이전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입니다. 플래그 패턴은 크게 불플래그와 베어 플래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플래그는 상승 이후 하락 채널을 그리며 쉬어가는 상승 지속형 패턴, 베어 플래그는 하락 이후 상승 채널을 그리며 쉬어가는 하락 지속형 패턴입니다.
패턴이 그려질 때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패턴이 완성되어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이 상승한 뒤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잠시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불플래그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하락 채널을 상승 돌파하며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턴 매매의 경우에는 이런 되돌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캔들 돌파에 50%를 진입하고 이후 되돌림이 나올 때 50%를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가격이 하락한 뒤 상승 채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상승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베어 플래그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승 채널을 하락 이탈하며 가격이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입하시려면 캔들 이탈에서 50%를 진입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나머지 50%를 분할로 진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캔들과 거래량을 조합해서 추세 반전을 포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도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 반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반전 캔들은 거래량과 함께 봐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던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확인하시면 다른 구간과 비교해서 유독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은 매도세 이상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던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면 이전보다 유독 크게 증가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런 거래량은 매수세 이상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때에 서서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는 이런 현상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런 움직임을 다이버전스라 하며 현재 추세가 약해지고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신호로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고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을 활용한 여러 매매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량 지표는 단순히 거래가 많고 적음만을 보여줄 뿐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크게 나왔어도 그게 매수 물량인지 매도 물량인지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볼륨 델타 지표입니다. 볼륨 델타는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의 차이를 계산해서 어느 쪽의 유입이 더 큰지를 보여줍니다. 제이드는 일반 거래량 분석법과 볼륨 델타 지표를 함께 사용해서 거래량 분석에서 발생하는 오신호를 줄이는 매매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 들어가 검색창에 볼륨 델타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거래량과 비교하면서 지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쪽이 일반 거래량, 아래쪽이 볼륨 델타입니다. 먼저 상승이 나온 구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일반 거래량 기준으로 해석하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거래량이 나오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하지만 볼륨 델타를 보시면 더 명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승 초기에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점 부근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파악했다면 저점에서는 매수,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하락이 나온 이후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일반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특이점이 없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볼륨 델타에서는 수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상승이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이더는 단순 거래량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구간을 볼륨 델타와 함께 사용하면서 매매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거래량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 전략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코인정복 전자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지표를 신청하실 때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더는 거래량과 볼륨 델타를 함께 사용해 매수세와 매도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해석 방법을 더욱 발전시킨 제이던 볼륨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이던 볼륨은 Z스코어라는 통계 수식을 사용해 평균 대비 얼마나 많은 매수세나 매도세가 들어왔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많은지 3배 많은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량의 강도를 더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고 진입과 익절 타이밍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표를 추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기존 볼륨 델타와 비슷합니다. 매수세는 회색, 매도세는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이 진할수록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흰색과 보라색이 섞여 나온 구간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하게 나온 구간으로 거래량은 있지만 방향성이 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차트와 함께 보며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 지표의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시한 구간을 살펴보시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지표에서는 진한 보라색 매도세가 들어오며 이후 하락이 나옵니다. 다음 구간을 보시면 가격은 눌렸지만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이후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구간을 보시면 가격이 고점을 높였는데 오히려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하락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가격은 상승했지만 회색 매수세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이던 볼륨의 색상 변화를 보며 고점과 저점에서 추세 전환 신호를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표의 높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이버전스 기능을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면 차트와 지표에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매번 직접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왼쪽 구간을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두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간도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매수세가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볼륨 델타와 제이던 볼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볼륨이 많이 나온 곳을 한 번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전 볼륨이 많이 나와 하락이 나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하기 전 볼륨이 많이 나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간입니다. 큰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기존보다 더 큰 매수세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의 좋은 타점, 1번의 중간 타점, 1번의 잘못된 타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이던 볼륨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상승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색상 변화를 통해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아닌 매도세의 색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 변화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타점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이버전스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기능을 추가하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매수세와 매도세 차이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이던 볼륨을 사용하시면 한눈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던 볼륨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평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200 EMA로 되어 있고 설정 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위치하면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위치하면 하락 추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위주,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위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지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단 밴드, 아래쪽은 하단 밴드입니다. 중심선은 평균적인 가격대를 보여주고 상단 밴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하단 밴드는 지지가 나오는 자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은 차트에 최대 2개의 지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던 볼륨 지표에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가 함께 포함되어 총 3개의 지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분들도 결제 없이 다른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이던 볼륨의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1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이던 볼륨 지표의 색상이 연해질 때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매수 색상이 연해지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도 색상이 연해지면 매수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이던 볼륨 지표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색상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의 고점을 보시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해 하락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이던 지표의 매수세가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확인되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이 수평선은 상승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상승 후에는 지지로 전환된 구간입니다. 수평선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평선을 하락 이탈하는 캔들에서 매도에 진입합니다. 직전 고점은 너무 가까워서 이전 고점으로 손절을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제이던 볼륨의 핵심인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해석해 매수에 진입하고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며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던 볼륨 지표의 매도세가 줄어들며 색상이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왔습니다. 표시된 구간 기준으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지지와 저항이 확인되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이전에는 지지로 작용했고 이후에는 저항으로 작용되는 수평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와 수평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던 볼륨 지표는 진한 회색으로 아직 상승세가 강함을 보여줍니다.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왔습니다. 표시된 구간 기준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추세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을 보시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점을 연결해 상승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기 전까지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표에 포함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눌림목 구간이나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로 눌림이 나올 때에 매도세가 연한색, 보라색으로 변하면 매수 진입을 준비하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매수세가 흰색으로 변하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유지하며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매도세가 연한 보라색으로 변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유지하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매수세가 연한 흰색으로 변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표에 포함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밴드에서 매도세가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면 매수 진입을 준비하고 상단 밴드에서 매수세가 연한 흰색으로 변하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은 지지 구간이지만 매도세가 강한 진한 보라색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밴드 하단 부분에서 매도세가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고 추세 반전을 보여주는 도지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저항 구간이지만 매수세가 강한 진한 회색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밴드 상단에서 매수세가 연한 흰색으로 변하고 밴드 중단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직전 고점은 가까워서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제이던 볼륨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부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제이던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이던 볼륨 지표와 차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코인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제이던 볼륨을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 방법과 비트코인 공개 텔레그램 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더 좋은 매매 아이디어,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